다음 아이템은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이번 아이템 제목은요. 인사검증사령탄 한동훈 왕 장관 되나입니다. 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을 신설을 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이 소식에 반발 중입니다. 대체 뭐가 달라지게 이렇게 논란인가를 조금 짚어보면요. 이 역대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담당해온 거 사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이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이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내놨죠. 네. 이걸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왔는데 이 법무부 아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여기서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20명 공여의 장관 직속 기구가 되고요. 아래 인사 담당관 2명 정도가 이 공직자 관련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네. 최대 4명의 검사가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이 법무부의 수장이자 이 단의 최종 결정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게는 네. 이런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는 인사 검증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사실 이 단을 만든 이유는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을 따로 분리하겠다라는 네. 거였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인사 기능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인사를 추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다 모두 검찰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검증도 검찰 출신 한 장관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된다면 네. 사실상 검찰이 이번 정부의 인사 전권을 쥐게 되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법무부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제3의 장소, 그러니까 법무부가 아닌 장소에 이 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장관은 중간 보고를 받지 않는 등의 조치를 통해서 독립성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추가 입장을 내놓긴 했지만요. 네. 일각에서는 이 민정수석을 한때는 왕수석이라고 불렀죠. 그랬었죠. 근데 왕수석은 없어졌는데 왕 장관이 새로 생긴 게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민주당이 저런 인사검증 권한이 이 정말 눈에 보이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한동훈 이 법무장관 후보자 때도 이 만약에 되면 소통령이다, 왕장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이 실제로 법무부 산하에 지금 인사검증 역할이 좀 주어진 상황이에요. 민주당 뭐라고 해요? 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시도다.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한동훈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가 국가사령탑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 법무부가 인사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폐지를 핑계로 한동훈 장관에게 오히려 정권을 몰아주고 있습니다. 사정의 칼날도 모자라 인사의 총구까지 넘긴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국무위원인 중앙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국무총리조차 검찰권과 인사권을 거느린 법무부 장관을 상황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네, 대통령과 법무부 그리고 검찰까지 모두 함께 하나 되는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단순히 상왕이라고 지금 비판만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수아 기자. 네. 이 청문회 과정에 사실 한동훈 장관 이 딸 스펙 쌓기 의혹이 나왔었는데 이걸 조사하는 기구를 민주당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네, 이 당 차원의 조사를 예고했는데요. 네. 오늘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 장관 딸의 스펙 비리 관련 조사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교육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이 여의도뿐만 아니라 이미 경찰도 한 장관 딸 의혹 수사를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서 지난 8일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한 상황이거든요. 16일 사건이 서울청 한 곳에 배당이 됐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에 고발인을 불러서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보면 민주당이 계속 한동훈 법무장관을 탁 집어서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주장이 맞거든 이런 여부를 떠나서 일단 한 장관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결국 한 장관 대권 주자로 좀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소위 말해서 추윤 갈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추윤 갈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권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당선되게 했다라는 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게 그렇게 갈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권의 탄압을 받는 네. 이런 검사 뭐 이런 거가 있었기 때문에 서사가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스타가 될 수는 있어요. 스타가 네.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네. 이를테면은 정치력을 발휘해서 대선 후보로 가는 길은 또 험난하고요. 내부에 얼마나 또 많은 견제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뭐 이수아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왕 장관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왕수석, 뭐 왕장관 이런 네. 분들이 초반에 정권 초기에 그렇게 뭐 별명이 붙은 사람들이 사실 끝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아. 왜냐면 각종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가는데 네. 각종 견제가 그게 바깥에서도 야당에서도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여당 내에서도 상당한 이제 견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수 이제 있네요. 권력 중반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권력 누수 현상이 나타나는 조짐이 되면은 그런 집중 공격을 또 받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뭐 대권 후보로 될지 안 될지 여부는 아직은 좀 미지수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좀 헛발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네. 청문회 과정에서의 헛발질 이런 걸로 한동훈 현상이 나타나고 한동훈이 스타가 된 거는 네.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본인의 정치적 역량 네. 사실 장관은 정무직이니까요. 정치적 역량과 함께 민주당이 얼마나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네. 이 딸의 이런 스펙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국에서도 언론 보도까지 났거든요. 이게 네. 지금 그래서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사실은 굉장히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민주당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한동훈 장관 스타 장관이 된 것까진 맞다. 근데 대권 주자가 될지는 모르겠다.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민주당의 지금 이런 비판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있긴 합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저변에 깔린 거는 뭐 검찰 조직,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좀 갖고 가는 거 아니냐, 검찰공화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실도 지금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뭐 인사검증도 검찰이 갖는 상황이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부작용 우려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아직 당장 뭐 아직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네.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 검찰 공화국, 그 대통령도 검찰 출신인데 대통령 밑에 또 장관도 검찰 출신, 또 검찰 이게 삼위일체가 되면은 상당히 법이 좀 무력화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니 이번에도 인사 검증한 것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까지 또 겸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인사 검증 책임이 우야무야 됐는데 네. 법무부 장관이 확실히 책임지고 또 법무부 장관하고 인사 검증팀하고 완전히 분리돼서 되면은 뭐 잘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모든 걱정이 네. 정치에서는 걱정이 현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 3대 착각이 있다잖아요. 뭐요? 나는 다르다. 네. 우리는 다르다. 네. 이번에는 다르다. 근데 그동안에 옛날 DJ, YS,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이 걱정하는 게 현실화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에 옮기느냐, 진짜 검찰공화국을 만드느냐, 네. 이게 아직 실현된 건 없지만 그럴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견제 장치, 견제와 균형,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나오는 우려들이 기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윤 대통령한테 주어진 이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수아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하는 지금 이런 상황, 민주당에서 굉장히 공격하는데 국민의힘은 뭐라 그래요? 네, 송원석 원내 부대표는요, 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민정수석실이 과다하게 권력을 사용하다 보니 문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네. 이걸 제대로 되돌리려는 헌법 정신을 살리는 방향성이 이번 신설의 배경이라는 주장인데요. 네. 이 여기에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냈던 이 장제원 의원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한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 맡길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언급도 남겼습니다. 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장제원 의원의 얘기가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절반의 사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더 이게 논란이 촉발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의 어떤 지금 뿌리를 가보자면은 민정수석을 없앤 거잖아요. 민정수석의 과도한 권력 집중이라는 네. 건데 거기에 그 과도한 민정수석을 없애는 그 부작용이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권력 집중이 이를테면 인사검증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검찰 출신들이 이제 이 정부에서 중용이 되고 있고 네. 한동훈이 아니더라도 차기 법무부 장관도 또 검찰 출신이 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기조를 봤을 때 그러면은 네. 검찰과 이를테면은 뭐 과거의 민정수석과 그리고 법무부가 삼일체가 되는 네. 이런 아까에서 이제 뭐 해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이 견제가 될 수 있나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또 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국 이래 네. 이름이 바뀌지 않은 부서는 법무부하고 국방부밖에 없다고. 근데 왜 그랬냐면은 법무부가 하는 역할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네. 법무부는 세 가지를 하죠. 검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교정, 이제 그 교정이죠. 그러니까 교정교과. 교도소 뭐 네. 관리 그리고 이제 출입국 관리. 그런데 여기에 인사검증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이거는 네. 위법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조직법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얘기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 인사검증은 원래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거고 그거를 대통령 비서실한테 권한을 위임한 건데 네. 그거를 다시 지금 법무부 장관한테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한다. 이거는 입법사항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런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네. 것들을 좀 그럼 정치적으로 잘 풀어야 될 이제 이 의무가 있는 거죠, 대통령. 지금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그래서 이거를 잘 풀어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이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